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곱씹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하루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구독자분하고 댓글을 주고받았는데 구독자분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계속 곱씹게 되고 잘 때도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야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영상을 보실 거 아닙니까? 저도 20대 때는 정말 곱씹기 대마왕이었거든요. 혼자 막 화를 키우던 때가 있었어요. 보통 감정을 곱씹는다는 게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화가 났을 때. 특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너무 화가 날 때. 그리고 내가 속 시원하게 한마디 못 해줬을 때. 저도 그렇게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는 성격이 못 돼서 그렇게 흐지부지 그런 상황을 넘길 때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럴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또 집에 와서 혼자 막 곱씹게 되잖아요. 내가 한마디 막 날려주는 상상을 하면서 다음에 만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해주리라 막 이러면서 혼자 화를 키우잖아요. 꼭 사람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곱씹을 때도 많았고요. 저도 정말 많이 그랬는데 그거를 거의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것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옛날 고전에 나왔던 일화인 것 같은데 제가 몇 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봤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두 스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었어요. 두 스님이 걷다가 강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저쪽에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구해주지 않으면 그 여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스님이 그걸 모른 척할 수가 없으니까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 여자를 잡아서 강 건너편에 건져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두 스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가요. 근데 배에 남아있던 스님이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여자의 몸을 잡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옛날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남녀 칠세 부동석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이 옆에 있던 스님에게 갑자기 물어봅니다. 어떻게 젊은 여자의 몸을 잡을 수가 있는가? 색을 경계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를 구해준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여자를 아까 내려놨는데 자네는 아직까지도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 와닿지 않아요? 여기서 누가 더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자를 구해준 스님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하고 그 감정을 놓아버렸어요. 그 스님도 구해준 그 순간에는 여러 감정이 들었겠지만 그 감정은 그 순간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 순간이 끝났기 때문에 감정도 놓아버린 거죠. 반면에 배에 남아있던 스님은 그 상황이 끝났는데도 그 감정을 혼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감정에 집착을 한 거죠. 우리가 화나서 감정을 곱씹을 때 정확히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상황은 사실 끝났잖아요. 그 순간에 나를 열받게 했던 누군가의 말, 행동, 그 상황은 끝났는데 우리는 그 화라는 감정을 그대로 갖고 오죠. 그 상황이 끝났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라도 그 감정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집까지 가져와서 증폭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걸 즐기고 있는 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쾌하니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지금 상상에서는 내가 굉장히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곱씹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딱 깨어있는 정신으로 나를 보면 되게 웃긴 거거든요.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혹은 어떤 상황이 지금 내 눈앞에 없어. 근데 나는 너무 열받아. 지금 누가 나를 열받게 하고 있죠? 그 사람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요. 내가 나를 열받게 하고 있어요. 내가 화를 키우고 있어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부터는 감정을 곱씹지 않게 됐어요. 이거는 내가 나를 갉아먹는 거구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인생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을 왜 나를 화나게 하는데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감정을 곱씹는 그 습관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정적인 감정은 거의 곱씹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상황이 지나고 나서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거나 내가 못한 말이나 아니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혼자 생각할 땐 당연히 있죠.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많이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화를 막 키우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딱 알아차리고 빠져나오죠. 그리고 내가 못한 말이나 하고 싶었던 말 같은 거는 최대한 짧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내 할 일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집에서도 계속 그걸 곱씹으면서 화를 키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붙들고 있다. 내가 나를 화나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다.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 감정을 놓아버리고 그냥 내 할 일을 하자. 내가 가벼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놓아버려. 그렇게 놓아버리면 훨씬 내 마음이 가라앉고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자꾸 곱씹게 될 때, 그래서 더 화가 날 때 그 스님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아까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들고 있니? 저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진짜 완전 효과 직방. 네, 여러분 여기까지 감정을 곱씹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한 날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직도 들고 있니? 이걸 기억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